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X에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개를 냈어요. 예. 이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소식 먼저 잠깐 알아보죠. 예.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요즘 그 부동산 시장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에다가 기사를,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링크를 합니다. 링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동산의 강도 높은 메시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 내면서 이 보수나 경제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이게 김한나 선생님 어떻게? 근데 저는 옛날에 되게 잘 아는 지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책을 같이 쓰신 그런 작가신데 이재명 그 책을 처음 쓰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책 작업을 하고 그런 딱 모티브가 너에게도 있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작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정치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말 수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되는데 최근 무료 생리대 정책을 얘기하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아니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생각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다주택자들 때문에 주택이 없는 그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고 발언을 세게 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심리가 굉장히 좌우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국지성이 있고 부분 시장성이 있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내시는 이제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 정책과 그 공급, 공공 주택에 대한 공급의 정책만으로 이게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최고 수반 그리고 V0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강한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라는 신호 발송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일 이걸 계속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S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저도 봤는데 강남 매물 늘었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버티는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더 부동산을만 자산으로 두지 말아라. 그 또 다른 출구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만들으셨잖아요.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제가 경제부처 출입할 때 보면 이게 부동산 관련 정책은 거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부가 특히 이렇게 이제 진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를 주로 경제지나 보수지에서 이제 한바닥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정책을 냈지만 그래도 이제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오르고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이 정책은 실패하고 이래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고 실패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계속해서 그 패턴이 가서 결국은 그다음엔 정부가 후퇴하는
정책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밀리고 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계속해서 봤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일종의 이제 처음부터 거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으로 네.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렇죠.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워딩이 조금 세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예, 단어라든지.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 또 메시지가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이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네, 유리할 지금. 것이다라고 하는 X 메시지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네, 전 지금 그걸 말했는데.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높고 반복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영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기자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권력자를 감시하고 권력자가 어떤 말을 하건 간에 할 말은 하는 게 저널리즘이잖아요. 네. 그게 저널리즘 원칙이고 하지만 어제 그제 이제 기자들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요. 시장이. 예. 그렇겠죠.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면을 펼치고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정부과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가는 경제 언론, 보수 언론도 에스컬레이팅을 하지 못하고 뭔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예.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 예. 스스로도 자기 정책을 후퇴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 정책을 후퇴하거나 그런 제안을 못 하는 거죠. 예.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쪽과 상당히 이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스스로 만든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표 개선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세게 메시지를 내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전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부동산의 투기를 막는다라는 메시지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급에서 좀 부동산 정책이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게 보니까 좀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면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급이 너무 획일적으로 찍어내기 식이라면 지금 이 시대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런 데에 좀 우려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짧게 보고 가죠. 어제 김건희 씨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는데 네. 항소했습니다. 예, 그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이 우인성입니다. 이곳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정치 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 특검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사안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건희 씨가 받았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적 혐의, 통일국 금품 수수 혐의, 명태균 금품 수수 혐의인데요.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였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도. 1심 판단은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에 시세 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서 시세 조종을 인식하였다는 건 전혀 다른 취지다. 그러니까 그때 뷰리핑에서도 길게 말씀 나눴지만 고의와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변호인단이 오히려 더 이렇게 유리한 쪽을 해석을 한 거고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교 청탁 내용은 영부인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고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제3 이야기하는데요.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 의혹 관련돼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의 어떤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무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어차피 특검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네. 김건희 씨 쪽에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3가지 혐의 중에서 2개는 무죄, 하나는 이제 1년 8개월 나온 거잖아요. 네. 나중에 항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시죠? 아마 대부분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온 무죄로 나온 것까지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1심에 나온 논리를 그래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목걸이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그때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서가 있는지 증거, 물증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물죄나 이런 거의 특징상 물증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뇌물 주면서 계약서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없고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발견 물증이 나오면 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진술이나 신빙성 그리고 그 준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유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내일 모레인가요? 네. 이 집사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 관련 선고가 또 있죠. 네. 사실은 김건희 특검 1호 인지 수사 사건이기도 하고요. 매간매직 의혹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의 첫 번째입니다.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가 김건희 씨하고 친분을 내세워서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 중에 46억 원이 김혜성 씨 차명회사로 들러갔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이 혐의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내일 모레 선고가 있습니다. 수사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기업이라는 것이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지금 한화, 뭐 효성 뭐 이런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184억을 김혜성이라는 듣보잡한테 네. 그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 때 경험을 해 본 것인데요. 사실 이 수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밝혀지면 사실 국정농단으로 가는 그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 대기업들도 이제 대기업의 그 오너들도 같이 영향을 처벌을 받게 되죠. 예, 예. 그 통로가 열리는 거여서 이 사건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선고를 보면 뭐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진짜 축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나왔다기보다는 김건희 씨 변호인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요. 김건희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이들의 이름을 공책에 직접 적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건희 씨를 이 유정화 변호사라는 분이 직접 대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정치인들이 수감됐을 때 하는 메시지하고 태도예요. 그리고 확실히 1심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양이 돼 있는 상태구나. 고양이 돼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지지자들의 덕분입니다. 정신승리의 상태이다.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도 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 이건 뷰리핑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빅토리를 그렇죠. 이제 외치는 듯한 모양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찾아봤는데요. 교정 규칙을 찾아보니까 교도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결된 사람들은 벽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결수는 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정규칙 위반입니다. 벽에 뭘 날카롭게. 맞습니다. 개인 공간에 사진이나 편지를 붙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거는 미결 수용자 수용 시설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정 규칙입니다. 김건희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딴 얘기지만 어제 JTBC 보도였나요? JTBC 보도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총선 앞두고 강남, 광주 얘기는 왜 나왔나 몰라. 광주에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광주에 한번 내려갔는데 물론 팬들이나 아니 지지자들을 모아놨겠죠. 자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광주에서 내가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코미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